써니사이럽 프로젝트 10번째 계명은 누가 해결할 문제인가를 생각해보라. 부모인가 아이인가 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설교하고 충고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어려서는 따를 수 있지만 지적 능력이 향상되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부모가 자신을 통제하고 부모의 의견만을 피력하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충고, 제안과는 생각이 달라서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부모에게 감정이 상할 수도 있죠. 무엇보다 아이는 독립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가져야 하니 아이의 문제이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게 부모는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부모에게 문제가 되면 아이에게 부모가 느끼는 감정을 전달해서 부모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게 해주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지, 누가 해결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인지 부모인지를요. 골든이 제시한 문제 해결력을 사용해서 액티브 리스닝과 아이 메시지를 통해 대화해 보세요. 아이에게 문제가 되어 해결해야 할 경우, 예를 들어 친구와의 문제, 선생님과의 문제 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충분히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구의 편도 들지 마세요. 엄마가 선생님 편을 들면 아이는 엄마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를 방어할 것이고, 아이 편을 들면 학교에서 방해되는 행동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하고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들어주면 됩니다. 아이가 친구가 나하고 안 놀아줘 하면 그럼 다른 애랑 놀면 되지. 놀아달라고 말하면 되지. 하는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충고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부모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을 빨리 없애주고 해결해주고 싶겠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먼저 감정을 연결해서 속상했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 아이디어가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아이가 생각해 보게 도와주세요.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가져와서 도움을 원하면 같이 앉아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특히 선생님과의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선생님과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엄마가 아이 말만 듣고 나섰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직접 해결하게 하세요. 아이와 선생님 간의 일이니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선생님께 직접 말을 하거나 편지를 써서 보내거나 본인이 해결하게 하세요. 만약 선생님에게 보낼 편지에 문구를 쓰고 정확하게 되었는지 아이가 도움을 원하면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결정은 네가 해라. 하고 아이가 결정하고 해결하게 하세요. 그러나 선생님 중에서 부모가 나서지 않고 아이가 해결하려고 하면 관심을 안 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아이가 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가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가 이런 일로 선생님과 의논을 하고 싶대요. 아이가 선생님께 말하면 얘기해 보세요. 라고 기뜸해주면 선생님도 신경을 써줄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면 세 사람이 모여 같이 이야기하세요. 일단은 아이가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서 문제 해결하는 법을 생각해 보게 해주세요. 초등학생이 숙제를 어려워하면 아이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세요. 숙제가 어렵구나. 어떤 게 어려운지 말해볼래? 어떻게 하면 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 있어? 하고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보게 하고 아이가 선생님께 가서 여쭤봐야겠어요.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봐야겠어요. 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겠어요. 등의 해결책을 이야기하면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실행해 보고 잘 되고 있는지 일주일 정도 지나고 물어보세요. 잘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할지 다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모에게 문제가 된다면 비난으로 들릴 수 있는 you 메시지를 빼고 I 메시지로 상황과 부모의 감정, 기대를 설명하세요. 아이가 무례하게 말하면 너 왜 말을 그따위로 하니? 하고 비난의 메시지 대신에 그런 말을 들으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 좋은 말로 해주면 좋겠다 하거나 게임만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넌 게임 중독이야. 그만 꺼 해서 고슴도치 헐크를 불러오지 말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부모의 감정을 이야기해서 게임을 오랫동안 하면 내가 할 일을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정해진 시간만 하면 좋겠다 라고 하세요. 저녁 시간에 빨리 오지 않아서 음식이 다 식고 화가 나면 저녁 시간이 다 되어 불러도 안 오니 음식이 다 식고 기다려야 해서 화가 난다. 저녁 시간이 되면 시간에 맞게 와서 즐겁게 먹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를 말하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 단계를 써서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좋은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세요.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줘서 친구랑 재밌게 노는데 집에 들어오기 싫었겠다 하고 부모의 느끼고 본 것을 이야기해서 들어오기로 한 시간에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너한테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을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이디어 리스트를 다 적고 그 중에 한 개를 골라 실행하고 팔로우업 하세요. 잘 안 되면 다시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 못하면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는 태도를 아이에게 보이면 아이도 매일 문제를 만나고 해결하면서 사는 인생길에서 이 방법으로 안 되면 또 방법을 찾고 해결하면 되지 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되니 어려서부터 이런 태도를 아이의 가치로 만들어 주세요. 행동을 잘 못했을 때만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잘 했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벽에다가 하지 말고 종이에다가 그리니까 기분이 좋다. 벽은 깨끗해졌고 너의 작품이 종이에 완성되고 있으니까 갤러리처럼 너의 그림을 벽에 붙여놓는 건 어때? 하고 아이의 잘하는 행동을 격려해서 아이가 더 잘하게 도와주세요. 주의할 점은 만약에 안 하면 하는 벌칙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벌칙을 정하면 처벌이 되니까요. 하기도 전에 벌써 약속이 깨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어서 아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반증이 됩니다. 아이가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돼? 하고 물어보면 엄마는 너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일단 해보고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때 또 얘기하자. 하고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신뢰를 가르치고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처벌하면 벌금을 냈고 값을 치렀다고 생각해서 진정한 신뢰를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주 싸워서 힘이 드시나요? 연구에 의하면 형제는 1시간에 3번 내지 5번을 싸우고 10분 정도 언쟁을 한다고 합니다. 동생의 39%는 형이 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고 동생이 태어나면 큰아이는 원망이 나오고 질투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타협하는 기술을 배워야 해요. 잘 싸우고 재미있는 시간도 함께 가진 아이들이 안 싸우지만 서로 냉담하고 거리를 두는 아이들보다 커서도 더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 적이 아닌 동지가 될 수 있게 아이들을 한 배에 태우세요. 예를 들어 TV 장난감을 서로 하겠다고 하면 엄마가 솔로몬이 되지 말고 너희 둘이 TV 장난감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둘이 합의가 될 때까지 TV를 끌게.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게. 둘이 어떻게 할지 결정되면 말해라 하고 둘이 해결하게 내버려 두세요. 부모가 자꾸 재판관 노릇에 아이들 싸움에 소방관 역할을 하면 아이는 해결하는 능력을 배울 수 없고 부모도 힘들 뿐만 아니라 부모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는 위너, 하나는 루저가 되니까요. 그러나 둘이서 해결하고 합의하면 만족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해결 방법에 익숙하지 않으니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너는 그 장난감을 계속 갖고 놀고 싶고, 너는 형이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으니 네 차례를 하고 싶다는 거지? 음, 장난감은 하나인데 쉬운 문제가 아니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해결 방법의 절차를 따라 어떻게 하면 너희 둘 다에게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둘이 방법을 찾게 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TV, 장난감을 잠깐 못하게 하는 건데 해결이 될 때까지 문제가 되는 것을 치우는 것이지 처벌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TV나 장난감을 해결한 대로 하면 되니까요. 차츰 익숙해지면 엄마는 너희 둘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둘이 이야기해봐. 하면 둘이 이야기하고 부모에게 가져오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 이 방법으로 몇 번 안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문제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가져와도 어차피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 둘이 해결하고 지금도 잘 지내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설령 자로재서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똑같다고 안 느끼면 공평한 게 안 되잖아요. 형께 더 커요 하면 봐봐 똑같이 잘랐잖아. 네가 해보든가 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더 먹고 싶구나. 더 필요하면 말해. 충분하니? 더 줄까? 한 개 아니면 두 개. 하시고요. 시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똑같이 너 10분, 너 10분 하면 큰아이와 동화책을 읽고 있다가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작은애가 10분 지났다고 자기 차례라고 하면 큰아이는 불만이 생길 것이고 작은아이에게 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작은아이가 불만이 생기겠죠? 엄마는 공평하기 힘들다 하고 어느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겠죠. 똑같은 시간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일이 끝나고 너하고도 시간을 보낼 거야 하고 이야기하세요. 기다리면 엄마도 나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잘 기다려주게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는 누굴 더 좋아해? 나야 형이야? 자주 물어보죠. 똑같이 사랑한다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 해도 아이는 믿지 않죠. 똑같이가 아니라 각 아이마다 특별한 존재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너의 이 눈, 이 마음씨,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거든 하고 말해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